미네소타 주립대학에서 불교 철학을 강의하고 있는 홍참선 교수는 홍자먼 국정원 전 1차장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안다고 할 수 있는 45년 지기 친구이다. 이런 그가 현 시국에 대해 분노하며 진짜 홍자몰에 대해서 얘기한 페이스북 전문을 오디오로 100% 각색합니다. 45년간의 옆에서 지켜본 절친이 들려주는 홍자몰의 인생을 정말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 음해하는 자들이 꼭 듣길 바랍니다. 지난 10월, 나는 새로 낸 책 관련 인터뷰와 강연 그리고 워크숍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었다. 자머니는 부부 동반으로 저녁 식사하자고 꽤 오래전부터 나와 약속을 했었다. 그런데 10월에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서 홍 차장은 우크라이나와 브뤼셀에 여러 차례 다녀올 수밖에 없었던 것다. 그래서 그가 이유도 밝히지 못한 채 저녁 약속을 취소해야 했는데 우리 부부가 미국으로 돌아온 후 한 달 정도 지나 자머니가 10월에 만나지 못해 아쉬웠다며 미안해하는 카톡 메시지를 보내왔다. 나는 그렇게 느낄 필요 없다면서 좀 긴 메시지로 답장했다. 그래서 계엄이 선포되기 이틀 전에 내가 친구인 홍 차장과 주고받은 메시지 가운데 내가 쓴 부분을 밑에 붙인다. 개인적인 서신을 사이버 공간에 공개하는 것이 여러모로 많이 어색하지만 현재 윤석열과 그 일당이 살아남겠다고 홍 차장에 대한 온갖 가짜뉴스를 양산하며 음해 공작을 일삼고 있기 때문에 나는 친구로서 이런 작은 방어라도 시도해야 한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현재 건강 문제가 있는 자머니로부터는 허락받을 기회가 없었지만 그는 내 이 엉뚱한 짓거리를 웃으며 받아줄 것이다. 지난 45년 동안 그랬듯이. 내가 이 글을 공개하는 주된 이유는 정말 오랫동안 아는 홍 차장의 인격을 내가 어떻게 판단해 왔나를 보여주기 위해서다. 어떤 가짜뉴스나 음해 공작도 그의 인격을 꺾을 수 없다. 무척 바쁠 텐데 답장 부담 줄 글을 써서 보내기도 미안해서 그동안 많이 삼갔는데 오늘은 몇 자 적어도 될 것 같아 좀 쓰겠어. 우리 집 유 선생과도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친구가 국정원에서 중책을 맡은 이후로는 신문지상에 자네 회사의 능력과 임무 수행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가 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이것은 분명 자네가 직무를 대단히 성공적으로 완수해왔다는 증거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 둘이 다행스럽게 여기며 좋아해왔지. 얼마 전에 우연히 유튜브 채널 한 곳에서 자네 회사 내의 실세들에 대해 아주 조금 음해성 이야기를 늘어놓은 적이 있지만 나는 그것을 오히려 실세인 사람들이 지불해야 할 작은 보험료 같은 것으로 해석하고 그냥 웃어 넘겼지. 그래서 밖에서 보기에는 요즘 자네가 국정원에서 일을 아주 잘하고 있어. 좋아요. 평화로운 시기에도 중차대한 임무를 가진 위치인데 요즘같이 안팎으로 나라가 어려울 때 자네가 받을 이런저런 압박들은 정말 가늠하기도 어려워.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 세상 살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불태워 위기에 빠진 나라를 위해 헌신할 기회를 갖는 것은 참으로 축복이라는 생각도 들어. 과연 이 세상 몇 명에게나 그런 기회가 허락될까? 지금도 문득문득 자네 아버지께서 쓰시던 멋쟁이라는 말을 되새기며 그 뜻을 음미하곤 하는데 나는 기본적으로 자네 아버지의 멋쟁이라는 말씀을 자신의 사익을 돌보지 않고 대의를 위해 헌신하는 유능한 인물로 이해했었어. 실은 자네 아버지께서는 헌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희생까지를 의미하셨는데 나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으니 희생보다는 대의를 위한 헌신이 더 적절한 덕목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나는 자네가 자네 아버지의 멋쟁이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이건희 씨가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고 했다는데 나는 이 표현을 빌려서 자네가 지금은 마누라와 자식만 챙기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한동안 멀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미국에서도 정부의 중책을 맡은 사람은 오랫동안 친구를 만날 수 없다고 각오해야 한다고들 하지. 친구들도 물론 이것을 이해하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친구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겠고. 현재 자네는 사적인 인간관계를 최소한으로 줄일 자격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 나라가 중요하니까. 상황이 복잡하고 이런저런 압력이 많은 때일수록 우리 전에 함께 이야기했듯이 무소의 불처럼 좌우 너무 살피지 말고 뚜벅뚜벅
나아가라는 보따의 가르침이 더 생각나는 것 같아. 건강 조심하기 바라겠어. 바쁘실 텐데 답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보낸 후 2시간도 채 안 되어 12월 1일자 중앙일보에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관련해 국정원의 눈부신 정보 분석 능력과 신속 정확하고 단호한 판단을 칭찬하는 기사가 올라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래서 홍 차장에게 자네가 이끄는 자네 국정원의 임무 수행에 칭찬이 자자하네, 역시 내 친구다. 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었다. 이 기사의 요점은 국정원이 그동안 국내 정치에 개입한 흑역사의 오점을 씻을 기회는 해외에서의 활약인데, 현재의 국정원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불과 이틀이 지난 후 윤석열의 계엄 불장난이 있었다. 이때 윤통이 또다시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라는 명령을 홍 차장에게 내렸다. 홍 차장은 윤통에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은 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과 국회의원 등 10여 명의 명단을 전해 듣고서는 미친 X1호구나고 생각하며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 귀중한 몇 시간 동안 국회에서 의원들이 무사히 투표를 마쳤고 계엄은 해제되었다. 윤통의 계엄 불장난의 끝이었다. 그리고 홍 차장은 항명제로 파면 당했다. 작게는 국정원을 또 한 번의 국내 정치 개입이라는 오점으로부터 구하고, 크게는 계엄 불장난을 실패하게 만들어 나라를 구하는 데 일조하고 해임되었다. 나는 내 친구가 헌신하는 멋쟁이로만 살 수 있기를 원했는데 결국 그는 그의 아버지 말씀대로 희생하는 멋쟁이가 되었다. 윤석열은 자신의 권한을 위임한다고 발표하기 직전 뒤끝을 장렬해 홍 차장을 해임했다. 대장 흉내 내기 좋아하는 자가 졸렬하기는 너는 내게 모욕감을 주었어 때문이냐 이 술꾼아? 윤, 너 때문에 술맛 떨어져서 요즘 즐기던 와인도 양을 반 이하로 줄였다. 문재인 정권은 홍 차장을 정말 오랫동안 탈탈 털어 7,000원짜리 영수증 하나가 없다는 것밖에 발견 못해 감옥에는 보내지 못했지만 결국 해임했었다. 그때 이 친구가 건강을 상했었다. 현 정권에서 복직하기는 했지만 중앙일보가 보도한 눈부신 활약에도 불구하고 윤통의 불장난과 뒤끝 장렬로 또 해임되었다. 그리고 윤석열 꼴을 빠른 자들의 공작과 온갖 가짜뉴스의 음해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그의 건강에 또 문제가 생겼다. 걱정된다. 그리고 눈물이 나도록 분하다. 스토아학파의 철학자들은 우주의 법칙과 인간의 이성이 구조적으로 동일하다고 확신했다. 그들은 인간 사회 또한 이러한 이성의 법칙에 따라 작동해야 평화롭게 질서가 유지되는 조화로운 삶이 가능하다고 통찰했다. 우리가 부와 권력과 같은 쬐끄만한 것들에 대한 탐욕과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맑고 투명한 이성으로 판단하고 행위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주의 법칙에 따르는 길이 된다. 이런 우리는 어떤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법칙에 맞지 않아 불안정하게 존재하는 장애물이 이성에 따라 우주의 법칙과 함께 확고하게 나아가는 우리를 결코 가로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법칙에 어긋난 대통령의 지시 이행을 거부하고 2차, 3차 계엄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에서 증언한 홍 차장은 아우렐리우스의 스토아 철학이 가르치는 이성의 법칙에 따라 판단하고 행위했다. 그것은 독일의 철학자 칸트의 실천, 도덕, 이성의 정언명령을 충실히 준수하는 길이기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자인 나로서는 헤아리기 어렵지만 그가 선택하고 따른 길은 분명 그의 하나님의 섭리에 맞는 여정일 것이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앞으로 나라가 나아갈 길과 홍 차장의 여정이 일치하게 되기를 바랄 뿐이다. 마지막 편 다음 주에 올라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콘텐츠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